오늘은 어떤 취업 원터치 준비해 예, 오셨습니까? 오늘의 원터치 이거는 자소서와 면접에서 거의 99% 항상 물어보는 네.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그렇군요. 네.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 왜 네. 우리 회사를 지원했느냐, 그리고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느냐, 예. 그리고 우리 입사하면은 어떻게 성장하고 싶으냐, 향후 포부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예. 왜 99%냐? 1% 정도는 안 물어보기도 해요. 대표적인 데가 맞아요. 그렇죠. IT 플랫폼 기업 카카오나 뭐 네이버 이런 데서는 주로 좀 안 묻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묻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게요. 많이 봤지만 지원 그러니까요. 동기 포부 네. 볼 때마다 제일 많이 보지만 어렵습니다. 힘들었어요. 맞아요. 네, 처음과 끝을 네. 장식한 질문이었는데 네. 뭐 제가 임원이라고 해도 궁금할 것 같긴 해요. 왜 우리 회사를 선택을 했는지 지원 동기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예, 어때요?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지원 동기 하면은 우리가 기업에서 지원 동기 몇 점 이렇게 평가하고 향후 포부 몇 점 이렇게 평가할 것 같은데 그렇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원 동기를 통해서 다른 것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네. 우리 기업의 채용팀에서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입사 후에 신입사원으로 입사 후에 1년 내에 퇴사하는 비율이 네.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어. 예, 기업에서는 채용 공고 내고 서류 심사하고 인적성 보고 면접하고 그동안 사람들이 그 회사에서 네. 엄청난 노력과 시간, 돈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뽑아놓고 나면 일단 신입사원들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인간이 아니거든요. 네. 그냥 비용이에요. 써먹을 데가 별로 없어. 그래서 1년 내지 1년 반 정도를 열심히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써먹어 볼까 하고선 투자를 하는데 네. 1년 내에 거의 30%가 나가. 퇴사한다. 그러면은 30%는 그냥 돈 버리는 거네요. 그죠? 버리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버리는 거죠.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통 채용팀장들은 사장님한테 끌려 들어가서 질타를 매우 강하게 받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하죠. 어떻게 하면 자소서, 그러니까 서류 심사와 면접에서 이 친구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에 네.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굉장히 많이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처음에는 순진하게 대놓고 물었습니다. 면접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자는 우리 회사에 입사하면 언제까지 근무하실 겁니까? 이렇게 묻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순진했고 지원자들도 다행히 순진했어요. 네. 종종 3년 동안 일하고 대학원 진학하겠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신체 일부를 땅에 묻죠. 저는 뼈로 묻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오래 일하겠구나 생각하고선 뽑아서 근무를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1년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보니까 30%가 그대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네. 그러면은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했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네. 예. 우리가 알아낸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면접과 자소서에서 이 친구가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그리고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가라는 것을 확인하고 잘 아는 사람들을 뽑았더니 여기에 높은 점수를 받았던 친구들이 오래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히려 그 전문성이 있으면 더 나갈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아니요. 이 회사에 대해서 특별히 이 회사에 대해서 이 직무에 대해서 잘 아는 친구들 이 친구들 오래 일합니다. 그게 우리가 트래킹을 해봤더니 그런 결과가 나와서 이거다.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 자소서와 면접에서부터 오래 일할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우리 비즈니스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를 네. 확실하게 확인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네. 지원 동기 향후 포부를 물을 때 지원 동기 몇 점, 뭐 향후 포부 몇 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지원 동기를 묻고 우리는 평가를 뭘 하느냐?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아. 그리고 향후 포부 묻고 우리는 여기서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아. 이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네. 그래야지만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판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질문이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태성 쌤께서 굉장한 인사 담당자셨기 때문에 네. 이 얘기는 이제 태성 쌤의 그런 경험 이외에도 예. 그 업계의 인사 그 담당자 분들도 오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게 고민이지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이제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이다. 그렇죠. 예, 요 부분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는 얘기 같긴 합니다만 네. 지원 동기나 포부를 통해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을 뽑는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기존 기업들의 지원 동기 또 향후 포부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짚어보죠. 예. 회사의 직무 동기, 직무의 지원 동기, 향후 포부 이게
따로따로 별도의 질문 항목으로 질문하기도 하고요. 네. 이거를 섞어서 질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네. 회사와 회사의 직무 지원 동기 그리고 회사의 지원 동기 그리고 포부 이것을 자소서에서는 어떻게 묻는가라는 것을 먼저 알아보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례를 좀 볼까요? 네. 예, 우선 삼성전자 1번 질문. 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700자로 얘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소서에서. 이거 회사와 포부, 회사의 지원 동기와 포부를 같이 묻고 있죠. 네. 예. 많이들 관심 있어하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네. LG 에너지 솔루션 및 해당 직무에 지원하는 동기에 대해서 기술하세요. 회사와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같이 묻고 있고 네. 밑에 가이드 해가지고 상세하게 또 묻고 있어요. 예. 지원 분야에 관련된 경험 및 역량, 관심사항, 개인의 목표 및 비전 등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향후 포부를 같이 묻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본인의 회사 선택 기준은 무엇이며 포스코가 그 기준에 적합한 이유를 서술해 주십시오. 1800자, 1800바이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회사 지원 동기만을 묻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CJ 제일제당은 CJ 제일제당과 해당 직무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회사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를 묻고 있고요. 요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세하게 1번 소제목 1번으로 해가지고 CJ 제일제당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2번 이 사업 부분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직무 지원 동기를 또 상세하게 묻고 있죠. 그리고 지원 직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와 입사 후 성장 목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단독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직무와 그리고 회사에 대한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없을 경우에는 대부분 어떻게 쓰느냐면 떼써요. 지원자들이. 정말 하고 싶어요. 뽑아주세요. 이런 식의 분위기, 감성에 호소하는 그런 자소서가 많거든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 동기를 물었을 때 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 직무에 대해서 얼만큼 잘 알고 있는지를 평가받고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글을 쓰면서 여러분들 표정 안 보입니다. 아무리 떼쓰고 간절한 표정을 지어도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직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추상적인 애정도 이런 표현은 완전 별로네요. 그렇죠. 정말 안쓰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떼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안쓰럽지만 글을 읽지는 않죠. 보이지 않죠. 예. 어쨌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된다. 이걸 묻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주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 면접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질문이 나오는지 예. 궁금하거든요. 자소서는 우리가 써서 내면은 내는 그것으로 거잖아요. 끝이지만 더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면접관인 경우에는 부족한데 싶으면은 추가 질문을 한다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를 더 깊이 있게 알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왜 우리 회사, 왜 이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했습니까? 네. 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이건 좀 친절한 질문이네요. 예. 그렇죠? 아니면 이게 감이 안 잡히도록 뺑 둘러서 또 질문하기도 해요. 이번 시즌에 어디 지원했습니까? 다른 회사 어디 지원했습니까? 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어디 지원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래요. 그럼 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입니까? 또는 우리 회사가 만들어내는 제품 또는 브랜드 또는 어떤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아는 대로 좀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질문하기도 하고요. 네. 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에요. 또 우리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어서 이런 꼬리 질문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 곳, 예를 들어서 아까 예를 들었던 CJ 제일제당, 여기 브랜드 제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겠죠. 여기는 우리 제품에 대해서, 브랜드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부터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경쟁이 심한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DI, SK온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회사하고 우리 회사하고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강점은 무엇이죠? 우리의 개선점은 무엇이죠? 이런 식의 꼬리 질문이 이어집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본인이 관심 가지고 있는 이슈나 뉴스가 뭐가 있는지 하나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럼 그 이슈가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식의 꼬리 질문을 쭉 이어서 해요. 네. 예. 그리고 입사 후에 우리는
어떻게 본인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네. 향후 포부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답변을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이 친구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직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라고 하면 꼬리 질문을 엄청나게 할 거예요. 계속 깊이 있게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라고 네. 질문할 거고요. 제가 계속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묻는다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제 그 면접 후기 이런 것을 올리는 거 보면 나는 안 물었던데요? 안 묻던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어떤 경우냐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질문을 했는데 비즈니스와 직무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지 못해서 답을 못하는 캐치를 경우. 못한 경우. 예, 네. 그 경우 하나. 두 번째는 물었는데 초기 질문을 했는데 더 이상 물을 게 없어. 왜냐하면 아예 몰라. 제 학생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수업 들어왔던 친구 중에 경우. 예, 네. 포스코를 지원했는데 네. 포스코 홍보를 지원했었어요. 그러면 홍보에 지원했으면 더군다나 이 비즈니스를 잘 알아야 되는데 제가 물었죠. 모의 면접을 하면서 포스코에 대해서 아는 대로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하더니 이제 간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철 만드는 회사? 끝. 그래서 엄청 혼내고선 계속 공부시켰어요. 아, 예, 그런 친구들이 실제 많이 그러니까 아예 있어요. 그냥 알아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의 간절함, 나의 소망만으로 저 사람들이 알아주고 나를 우쭈쭈 하면서 데려갈 거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우리가 이게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에 대한 기호도 모르면서 상대방에 대한 애정을 원한다는 거. 이거 네. 지금 굉장히 말이 안 된 거기 때문에 확 와닿네요. 그만큼 예. 그 기호를 알아준다는 거죠. 예. 마치로 회사도 가고는 싶은데 예. 정말 가고 싶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회사에 대한 건 전혀 모르고 그렇죠. 이런 경우는 정말 곤란할 수밖에 없기 안타깝죠. 때문에 저희가 예. 이 지원 동기와 향후 포부란 말이 사실 이 넉자를 보면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감성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지만 네. 오늘 우리 완타치에서 우리 예. 그 김태형 선생님께서 전혀 이거는 예. 감성적 접근은 큰일 난다는 안 거를 된다. 알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 좀 식상하지 않게 네. 또 진정성 있게 답변할 수 있을지를 이제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네. 제가 세뇌가 될 때까지 계속 네. 말할 거예요.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라라고 네.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평가 항목에 초점 맞춰라. 예. 자, 그러면 이제 글을 어떻게 쓸 것이냐, 말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구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꼭 이래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면접관 그리고 자소 심사위원으로 저는 10만 건 정도를 심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실제 기업에서. 그러면서 가장 잘 읽히던, 가장 잘 들리던 구조가 있더라고요. 네. 그 구조가 뭐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는 나의 직업관,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을 2개 내지 3개를 맨 앞에 두갈씩으로 먼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현재도 글로벌에서 앞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도 미래 발전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전공 그리고 제 경험이 이 회사에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준을 2개 내지 3개 정도를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세웠던 기준 있잖아요. 회사의 기준. 그 기준에 이 회사가 맞아떨어진다라는 것을 앞에서 얘기했던 기업의 비즈니스를 조사했던 분석했던 그 내용을 그 뒤에다 받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직업관과 연결되는 그 회사, 기업의 비즈니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뒤에 받쳐주고 그리고 나서 한 문장 정도를 뒤에 또 하나 받쳐주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해, 이런 역량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 라는 것을 한 문장 정도 얘기해주고 네. 그 다음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내가 말이에요. 내가 이런 전공을 했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부합되는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고요. 예. 자, 여기서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분석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음. 기본적으로 보통 회사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뭐 카페 가서 보고 유튜브 보고 하는데 그것부터 시작하는데 위험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잘못된 정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작은 부분인데 회사 전체 중에서 작은 부분인데 전체로 오해하도록 유튜버들이 말을 하는 경우들도 그러니까 있어요. 주관이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2개로 딱 세워야 돼요. 첫 네. 번째는 회사 홈페이지 반드시 샅샅이 뒤져봐야 합니다. 어. 예, 그거 보시고요. 요즘에 기업마다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들이 있어요. 네. 그것들도 보시고요. 회사 공식 페이지를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 보물창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다트. 다트. 예. 전자공시 시스템. 시스템. 거기에 올라와 있는 최근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네. 회사 이름을 치면은 보고서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서 최근에 올라온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를 보는데 네. 그 내용을 다운받아서 보면 일단 하기 싫어질 거예요. 어. 페이지가 한 500페이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빨리 시작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는 그 내용 중에서 전체 다 보지 말고 네. 2번, 큰 제목 2번의 사업의 내용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보면 우리가 조사해야 될 내용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우리 회사는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외부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어서 우리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펼쳐나갔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 분야에 투자하고 있고요. 생산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고요. 이런 식의 내용, 그리고 우리는 경쟁 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고요. 우리 리스크는 어떻게 되고 있는데 이렇게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네. 이것만 보셔도 굉장히 할 말들이 정말 많아질 겁니다. 이거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취준생들이 또 흔히 하는 실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의할 점 말씀해 주세요. 예, 그래요. 이게 꼭 알아셔야 되는데요. 네. 우리가 아까 그 면접에서 묻는다고 했죠. 우리 경쟁사는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경쟁사 대비 우리가 경쟁 우위에 있는 게 뭡니까? 개선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 뭐냐면 경쟁사에는 없는데 네. 우리 회사에만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능한 많이 찾아놓고 그것을 지원 동기와 향후 포부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겠네요. 보통 지원 동기 얘기를 할 때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발전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하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 하이닉스 지원한 친구한테 그러면은 면접관은 이렇게 묻죠. 삼성전자 지원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SK온 지원한 친구가 중국과 유럽, 미국에서 전기차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에 의해서 미국이 탈중국화를 선언해서 한국에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0 몇 %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SK온에 지원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또 묻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세계 2위인데 거기까지 그러셨어요? 이런 질문을 한다고요. 네. 그러면 이제 벙 찌고 멘붕에 빠지고 감성에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사가 아닌 이쪽 산업에 대한 이야기로 지원 동기를 끝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것으로 끝내지 말고 아까처럼 분석을 해가지고 타 기업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서 SK는 미국 포드사와 함께 그 조인트 벤처를 미국에 세워서 어떻게 공략하고 있고 자체 공장도 조지아에서 어떻게 세우고 있어서 네. 그리고 헝가리에는 생산량을 3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제품은 삼성과 LG와 이렇게 다른 우리는 뭐 파우치형으로 만들고 있고 니켈 함량은 어떻고 코발트 프리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면 면접관들 이뻐할 겁니다. 이 알겠습니다. 친구 오래 일할 친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결국은 디테일의 싸움이 이게 네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다음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향후 포부를 답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향후 포부는 기본적으로 이것도 구조가 이러면 좀 잘 들리더라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와 중장기적인 목표를 나눠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향후 포부를 얘기할 때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자칫 이 친구 환상을 갖고 접근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꿈이 커요. 너무 커요. 전 은하계를 구할 것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은 지양하시고요. 네. 단기적인 목표,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1년이면 1년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그리고 1년 내에 이루고 싶은 것을 구체적인 성과 지표를 같이 얘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업에 가서 1년 내에 할 수 있는 일은 그닥 크지 않습니다. 네. 유치해도 괜찮으니까 네.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시고요. 두 번째, 이제 중장기적인 목표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평가 항목을 또 한 번 고려를 하시는 거예요. 중장기적인 목표에서는 기업의 발전 방향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 맥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지원자의 꿈과 소망을 궁금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향후 포부를 물을 때 네. 많은 친구들이 저는 뭐 존경받는 리더로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SK온을 지원하나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원하나 SDI를 지원하나 똑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을 위한 그 무엇인가를 알려달라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를 분명히 분석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맥을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LG 디스플레이를 지원했는데 저는 LCD 산업에서 이렇게 성장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LCD 산업을 버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가 나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내가 성장하고 싶다. 그럼 그거 하는데 중국 업체로 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회사의 발전 방향을 꼭 준비하시고 거기에 맥을 같이 해라.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회사 관련된 지원 동기와 포부 답변 요령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번에는 직무 관련 지원 동기 포부도 궁금하거든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원 직무 관련 프로젝트 과제 중 무엇을 활용하여서 수행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스코, 희망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 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 또는 특별한 경험을 기술해 주십시오. 예.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길어요. 다 얘기는 안 해드리고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하고선 네. 상세하게 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일재단 같은 경우에도 대학 생활 중 이수한 과목 중에서 지원하신 직무와 관련된 그 부분을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자세하게 묻고 있는데요. 네. 여기 특징을 보시면은 두 가지가 발견이 될 거예요. 첫 번째는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링크를 걸어줘라.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공을 통해서는 아니면 다른 교육기관을 통해서 배웠던 그 지식 또는 프로젝트 이것과 내가 지원한 이 직무가 어떻게 연결됩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네. 이 특징을 보고선 답변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나서 면접에서도 또 예. 직무와 관련해서 물어볼 텐데 면접에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는지도 짚어보죠. 아유, 포괄적으로 묻게 돼요. 이 직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얘기해 보세요. 부터 시작합니다. 막막하겠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무 역량 세 가지만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대답하면 그러면 그 역량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얘기를 해보시겠어요? 근거 예. 경험을 얘기해 보시겠어요? 네. 전공에서 배웠던 것 그것을 직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겠어요? 또는 관심 분야가 우리 공정이 어떤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 2차 전지 원리가 무엇입니까? 공정 중에서 본인이 관심 있는 게 무엇입니까? 왜 관심 있습니까? 거기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꼬리질문 쭉 이어서 할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우리 직무 이해하지 못하면은 초기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꼬리 질문조차도 받지를 못할 겁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은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질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봤는데 남은 네. 시간이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예. 어떻게 슬기롭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제가 쭉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일단 fit 테스트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링크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본인이 잘하고 싶은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필요로 하다라는 필요 직무 역량이라는 게 홈페이지 대부분 나와 있어요. 만약에 거기에 나와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들이 경쟁사의 홈페이지에 가서 직무 역량을 보시면 됩니다. 그거에서 뽑아서 그게 내가 있어라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것. 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게 이공계의 경우에는 전공, 실습, 그리고 경험 이것을 모두 다 어필할 필요가 없고 네. 연결되는 그것만 뽑아서 연결해라. 강조해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경험 위주로 여러분들이 어필하시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어쨌든 제가 시간이 좀 남아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공계랑 인문계는 질문이 좀 다른 느낌일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좀 네.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네. 저희가 이제 한 1분 남았어요. 네. 예. 마지막으로 원포인트 레슨, 원터치 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자, 아까 김승재 아나운서가 되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연애할 때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 박선영 아나운서가 그 예를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네. 예, 남친이 네.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나랑 결혼해 줄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랬는데 박선영 아나운서가 왜 나하고 가족이 되고 싶어?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물었어. 네. 예, 그랬더니 그 상대 남성이 여자니까 뭐지? 결혼하시겠습니까? 못할 것 같은데. 못하죠. 네. 예, 뭐예요? 못하죠. 네. 여자니까. 여자는 나 말고 수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기업에서 똑같이 묻고 있어요. 왜 우리 회사, 왜 우리 가족이 되려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네. 반도체 산업이 밝으니까, 뭐 2차 산업이 어떠니까.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른 기업들도 많잖아. 네. 기업에서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왜 우리 회사만을 지원하려고 하는가? 왜 이 직무만을 꼭 하려고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는데 계속 아까처럼 여자니까 이런 네. 식의 답변을 하니까 안 되죠. 기업에서는 미치는 거죠. 그렇기 진짜.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한 우리 연애할 때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기업만을 위한 비즈니스 분석, 직무 분석을 꼭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